이를 돕기 위해서는 박준서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박승호를 계속 여기에 올린 채로 둔다면 박준서가 여길 돕지 못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우한테 쭉쭉 투입한다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화성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동률에 엄청나게 멋들어진 골이 들어가는 등 이렇게 눈을 즐겁게 만드는 장면들도 이목을 끌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감독과 코치진이 왜 승리에 중요한지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인천의 기본적인 모습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인천은 기본적으로 수비 시의 모습인 4-4-2로 소개가 되지만 공격 시에는 양 풀백들과 윙어들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면서 3-2-4-1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인천은 보통 오른쪽 센터백인 김건희가 전진을 하면서 상대 수비 구조를 흔드는 식으로 전개를 시작하는 편인데요. 이날은 특히 아예 진짜 풀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을 받기 전부터 측면으로 크게 벌리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군요. 덕분에 원래 풀백인 김명순이 더 공격적인 지역으로 올라가기 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곳은 반대편인 왼쪽의 일입니다. 그럼 굳이 오른쪽은 왜 얘기했냐? 이 3-2-4-1 대형에서의 비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 잠깐 먼저 언급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른쪽의 경우는 여기를 김건희가 직접 올라가서 담당하거나 만약에 김건희가 압박을 당해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풀백이 내려와서 담당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왼쪽에선 어떠냐? 왼쪽에서는 왼쪽 톱으로 나오는 박승호가 여기로 내려와서 담당했어요. 그래서 박승호는 톱으로 소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드필더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방금 장면에서도 박승호가 이 위치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백인 김건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박승호가 그만큼 많은 활동량을 보여줘야 됐다는 걸 의미하고 화성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명희가 박승호한테 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컨셉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확히 이 시점 전반 24분에 나온 모습 이후부터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박승호가 또 상당히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근데 이때 갑자기 박승호가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이건 감독과 코치가 있는 벤치에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지금 감독이 뭔가 손짓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우리가 정확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가 없지만 이후 선수들의 움직임 변화를 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장면을 보고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승호 보고 내려오지 말고 전방으로 올라가라는 지시였던 것을요. 원래라면 이런 상황에서 박승호는 이미 진즉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방금까지 내려와 있었잖아요. 근데 방금 감독한테 뭔가를 듣고 올라갔다는 건데 이 장면 이후부터는 대신에 이 공간으로 꼭 누군가가 내려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윙어인 바로우가 내려와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대신에 박승호는 바로우가 비우게 되는 측면 전방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방금의 지시는 박승호가 보다 전방 위주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인천이 얻고자 한 효과가 뭐냐? 이전까지 이 왼쪽 측면 후방은 박승호가 내려와서 담당했었고 그래서 그 박승호를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명희가 잡으러 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박승호가 아예 전방으로 올라간 상태니까 최명희가 박승호가 아니라 이주용을 잡으러 가게 되었어요. 대신에 박승호는 원래 측면 수비를 담당하는 박준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개인 능력이 뛰어난 바로우를 원래 윙어를 맡고 있는 이승재가 오롯이 혼자 담당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천이 노린 게 결국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전문 수비수가 아닌 이승재는 바로우가 충분히 1대1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서는 박준서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박승호를 계속 여기에 올린 채로 둔다면 박준서가 여길 돕지 못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우한테 쭉쭉 투입한다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우는 여기에서 이승재와의 1대1 대결을 이겨내면서 수차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인천도 진짜 바로우한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켰어요.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반대 전환이 이루어졌었지만 이렇게 왼쪽 뒤에서 이주용이 볼을 잡았을 때도 뭐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것보다 빠르게 찌르고 보는 경우가 종종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결국 이런 그림 속에서 나왔죠.
오른쪽에서 전개를 이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김건희가 꽤 높은 지역에서 여유를 가진 채 볼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크게 반대로 전환을 시켰고 박준서는 박승호 때문에 바로우와 이승재의 1대1 매치업에 도움을 주러 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승재가 바로우를 1대1로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진 않았지만 크로스까지 막아내진 못했죠. 이 장면에서도 바로우가 완전히 볼을 잡고 측면에 있는데도 여기에서 뚫렸을 때 이걸 커버할 수 있을 위치에 있는 선수가 수비수인 박준서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명희인 것이 보이는데 이 또한 결국 수비 라인의 선수들은 박승호나 무고 사이에서 모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드필더에서 내려와야만 이승재를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입되는 크로스는 1차적으로 박준서가 걷어낼 수 있었지만 이게 약간 뒤에 있는 이동률한테 그대로 흐르게 되었고 화성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들까지 싹 다 최후방 가담을 위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재빠르게 논스톱으로 처리한 이동률의 슈팅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과감하고도 정확한 슈팅을 때린 이동률의 멋들어진 모습도 엄청나게 좋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만든 감독의 판단과 결단력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른쪽 풀백과 윙어의 위치 관련해서도 재밌는 전술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건 분량상 다음에나 같이 다룰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